결국은 시장 여건에 SK하이닉스가 마켓 쉐어를 더 점유했다라는 이 부분이 큰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레포트가 나오긴 해요. 14만 닉스, 15만 닉스, 저는 16만 닉스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훨씬 더 확장이 되는데 실체가 안 보여요. 이 로보팔이 에스프레소, 여기는 주스 이렇게 막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AI와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 모신 분은 MJ스탁 신학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8.15 모니터에는 처음 모시는데요. 네. 네, 일단 오늘 그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고요. 네. 또 미국의 또 파월 의장의 또 비둘기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지면서 네네. 아주 좋았던 시장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산타랠리가요, 50년 동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94%예요. 뭐 거의 뭐 10번 중에 9번은 산타랠리가 온다. 라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산타랠리는 연말, 그리고 내년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이의 구간을 이 랠리, 연말 랠리, 산타랠리. 그게 이제 1월 효과까지 넘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쪽에서는 산타는 먼저 와 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먼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그 산타가 오늘 드러난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이 산타크로스가 아니냐. 결국은 시장에 대한 여건은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기대감에 대한 여건들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은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불안하죠. 주식시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뜻 손을 대기 어려웠었던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참 좋았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에서 좀 특징적인 그 섹터 혹은 종목이 있었다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의외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뭐 최근에 뭐 HBM 반도체? 요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CRX 관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늘려주는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올라왔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급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쫓아서 매매하기는 정말 그렇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게 사실 어제서부터 좀 맞아요. 움직였는데 네, 오늘도 이어서 근데 물론 어제 올랐던 관련주 중에 또 하락으로 끝난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슈가 들어오는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국경제TV에도 좀 나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낫습니까? 삼성전자 오늘 거의 보합에 끝났죠. 그러게요. SK하이닉스는요. 진짜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사실상 반도체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대표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글쎄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 하면 먼저 삼성전자를 그렇죠. 가장 먼저 기술 초격차, 뭐 인류 네. 이랬는데 올해는 거의 SK하이닉스가 완전히 그냥 농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SK하이닉스는 적자잖아요. 그러게요. 적자 기업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뭔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HBM 반도체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할 일이 많았나 봐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많으니까. 그리고 사업 부분도 뭐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뒤로 뺐는데요. 실제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SK하이닉스는 딴 게 할 게 없었던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그다음에 성장 관련되어 있는 쪽에 투자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의 마켓 시어가 47%, 47%로 거의 비슷했어요. 네. 나머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삼성전자는 40%, SK하이닉스는 5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왔어요. 10%.
근데 40%로 쭈그렀다고 해서 이 캐퍼가 준 건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시장 여건에 SK 하이닉스가 마켓 시어를 더 점유했다라는 이 부분이 큰 겁니다. 네. 혹시 그거 아세요? HBM 반도체는 AI 시대의 이 대표적 그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메모리 쪽의 반도체 따져보면은 HBM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전체 메모리 가운데서 지금 몇 프로 안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근데 이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아니면은 더 큰 서버에 대한 증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HBM 반도체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 삼성전자가 뒤진 거예요.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쪽입니다. 그죠? 반도체를 그렇죠. 예, 구입해서 사용하는 쪽이에요. 두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사용할까를 보고 어느 쪽의 캐파, 어느 쪽이 좀 잘 만들어내는지를 판단을 할 거고 그 판단한 부분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한 부분이 이쪽도 만드니까 C회사도 만드니까 이쪽도 사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네. 반도체의 이 뭐 GPU나 뭐 CPU에 장착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GPU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량률이라는 것은 무시 못 하거든요. 쓰던 거를 쓰게 돼 있어요. 쓰던 부분을 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대표님께서는 지금 A사에 있는 거를 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B사가 이거 좀 써라 좀 싸다라고 한다면 그걸 선뜻 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거를 다 쓴 다음에 모자르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불량률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로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모자르니까 삼성전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 그렇죠. 하긴 근데 지난번에 그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에 그 가이던스 제시할 때 컨퍼런스 콜 할 때 보니까 이미 내년도 모든 물량은 다 솔드아웃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끼어드는 그런 여건이니까 결국은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넘버원인 게 돼버리는 거죠. 시장은 커질 거고 메모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HBM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오늘도 주식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올라왔고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올라왔어요. 네. 어느 쪽이 세냐면 SK 하이닉스 관련 쪽이 세요. CRX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이건 인터페이스거든요. 갖다 끼는 거. 갖다 끼는 거거든요. 근데 HBM 반도체도 성장을 하고 트렌드가 바뀌어요. 지금 5세대에서 6세대가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 로직 반도체 있죠. 네. 제가 이런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틀지 몰라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 틀어드릴게요. 네. 로직 반도체면은 CPU, GPU가 꽂혀 있는 부분에서 반도체를 쌓아 올려요. 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주상복합. 밑에는 상가, 위에는 뭐 오피스텔. 적층식?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이 적층식으로 들어와서 쌓아 올리는 이 부분이 위로 올려놨다라는 이 여건은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사용한 다음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SK 하이닉스 거보다는 삼성전자 거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반도체 자체적인 부분에서 뭐 이거는 서버 용량에 대한 부분 이쪽으로 큰 기업들의 군으로 넘어갈 때 SK 하이닉스 거를 쓰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HBM 이것 때문에 올해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네. 삼성전자 못지않은데 더 좋은데 막 이런 이미지들이 생기다 보니까 단순한 이 HBM만이 아니라 그 메모리 쪽에서도 뭔가 이 상승 효과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네네네. 그래서 뭐 일단은 주가적 측면에서는 뭐 단일 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단일 분야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업적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죠. 그렇지만은 주가적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저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15만 닉스
뭐 이렇게 지금 레포트가 나오긴 해요. 14만 닉스, 15만 닉스, 저는 16만 닉스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매수에 대한 여건이나 매수에 대한 부분은 그때 시기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결국은 성장성에 대한 여건에서는 저는 미래산업군에서 HBM 반도체는 꼭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지만은 하이닉스는 4% 그렇죠. 이상 급등한 상태로 끝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삼성전자가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영진들도 지금 그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좀 분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도 우리 국민주기 때문에 그럼요. 많은 국민들이 진짜 그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호재 오늘 증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시장의 호재성 어떤 흐름이었다고 하면은 또 악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진 섹터들도 좀 있거든요. 네. 대표님,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몇 포인트죠? 2,544포인트. 네. 2,500포인트 넘었어요. 우리가 2,500포인트 아래에 있고 2,000포인트도 깨진다 이런 얘기할 때가 바로 지난달, 지지난달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2,540포인트, 2,550포인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이번 주에 최대의 목표치, 밴드 대역, 주가에 대한 밴드 대역은 2,550포인트입니다. 네. 하단은 2,430이었거든요. 거의 다 왔죠. 그런데 주가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주가가 빠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안 가는 거 아닐까요? 낙폭과대가 있어요? 저는 낙폭과대가 없는 것 같아요. 낙폭과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소외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트렌드와 시장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네. 좀 순환매가 순서대로 돌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가서 불안하니까 많이 오른 주식들은 안 오른 거 가가지고 좀 기다리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네네. 지금은 그게 맞지 않는다.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 오르는 게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오르는 그런 여건의 이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이슈와 뉴스 그다음에 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건에 대한 받침. 네. 그 여건에 대한 받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빠지는 거잖아요. 그 주식이 안 좋은 게 아니죠. 지금 현재 트렌드에 안 만든 거지. 그렇다면은 실제 투자하는 여건에서는 좀 더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보시는 게 나아요. 그게 미래산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2023년도 말이고요. 내년도는 2024년도 초인데 이 여건에서 들어올 것들을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한번 연결을 한다면 정말 다 풀어내기 한 10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3분 동안만 한번 풀어봐 주시죠. 3분 동안 저는요 아마 대표님도 알겠지만은 가전박람회 CES가 CS. 내년 1월 달에 딱 들어와요. 네. 가전박람회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딱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 부스 안에 로봇개들이 왔다 갔다. 로봇개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오시는 이 관람객들한테 이 로봇팔이 에스프레소, 여기는 주스 이렇게 막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AI와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일으킬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이 부분은 제 생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 투자하고 싶으세요? 저쪽 방직산업, 안 움직이는 이 산업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가야죠. 핫한, 그쵸? 새로운. 핫하게 가야죠. 그게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로봇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두산로보틱스는 애초에 상장할 때 10만 4천 원을 보고 10만 4천 원 따따산? 그래서 10만 원이 넘는 것을 보고 했는데 아직도 8만 원인데요. 갈 곳이 많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을 매매를 했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전 이름이죠. 네. 그때에 5만 원대에 매매를 했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했어요. 저는 유상증자도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잃은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팔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포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거는 너무 과도한 거죠.
현재의 상황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로봇과 뭐 HBM 반도체, AI 관련된 이쪽 분야의 미래 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여건에 아직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부족해요. 네. 이 로봇 산업이 이 부분이 문제예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도에 대한 부분이 진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이 정도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왔어요. 네. 조금 있으면 다른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들어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분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더 큰 시장의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청사진으로 이렇게 좀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나요? 지금 그렇다면 그런 그 앞으로의 그 트렌드, 핫한 트렌드가 될 것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로봇주 섹터를 그쵸.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그러면 이 로봇주 말고 또 다른 핫한 sek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로봇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쪽일 거예요. 이 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훨씬 더 확장이 되는데 실체가 안 보여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로봇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AI는 뭐지? 실체가 안 보여요. 로봇 속에 있는데. 그리고 AI는 이제는 각각의 개인들의 휴대폰 안에 들어올 텐데 온 디바이스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온 디바이스 안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은 아주 경량화돼야 될 거예요. 무거우면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확대될 텐데 아직은 조금 좀 이른 편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내년도에 AI 폰, 그다음에 AI 노트북 이런 쪽을 지금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이 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추천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그런 상황. 이거는 뭐 뉴스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셀바스 AI가 그 안에 속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관련되어 있는 회사고 음성인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디바이스 안쪽에 정말 외국인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준다면 이 디바이스에서 바꿔준다면 전화 통화를 해서 수요일 날 만나자라는 이 내용이 프랑스인 귀에 프랑스 말로 들린다면 그리고 프랑스인은 그래 수요일 날은 좀 바쁘니까 우리 목요일 날 만나자 이 얘기가 그 디바이스 안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그 명확하게 이거는 뭐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적잖아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된 딥러닝 음성 기술이 있어요. E2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메모리 사이즈를 한 99% 줄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쏙 들어가게, 아니면 스마트워치에 쏙 들어가게, 아니면 이 노트북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기술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는 아직 안 움직였어요. 이 종목은 꼭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게 내년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일단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또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확률상 그 파월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그 주가와 다음 날의 주가가 반대로 갔던 경우들이 간혹 좀 자주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한내일 한국 증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빠져서 영향을 받는다, 혹은 뭐 그대로 상승한다 했을 때 그 대응 방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시장 자체적인 부분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도 오늘 뭐 지금 33포인트 올라와 있는 거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많이 빠졌어요. 그 전날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2,550포인트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얘기가 맞거든요. 물론 애널리스트가 100% 다 맞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신뢰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된 거죠. 그렇다면 2550포인트 전후, 25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 더 빠진다고, 10포인트가 빠진다고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이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이 약세장인가요? 강세장인가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는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상승장이죠. 그렇지만은 약세 기조에서 움직인 상승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등 장세잖아요. 그렇죠. 반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진짜 2000포인트 가까이 있다가 지금 2500포인트에 있으니까 안 오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안 올랐으면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은 강세장을 띠고 있는 반등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로직으로 깔아주고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뇌가는 PF 대출 아니면은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여건들이 금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금리 자체적인 부분이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과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등에 대한 부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여건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강세장은요. 기다리는 조정이 없습니다. 그냥 빠지면 일단은 사야 된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내려왔을 때 처음 이 매수에 대한 포인트 들어온 거고요. 오늘 같이 올라왔으니까 어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어제도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조정이라는 부분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 시그널을 주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거래량이 한 차례 정도 늘어나야 돼요. 지금은 거래량이 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물이 공백되어 있는 부분, 눌려 있었던 부분의 반등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물 자체적인 부분이 한번 터져줘서 손바퀴 한번 일어난 이후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즉, 주가가 눌려 있어서 자금이 없다. 저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시장은 기세 상한가라도 있거든요. 10주로도 상한가를 만든다는 거죠. 주가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자금은 들어오게 돼 있고요. 요 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요 텀이 올해는 아니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다면 1월달, 2월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진짜 좋은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좋은 장세에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하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수 2500이 가도 2600이 가도 2700이 가도 저 밑에 있는 그 종목을 갖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건가 이 트렌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나와 있는 트렌드가 너무 커요. 저는 제약바이오 이제 막 움직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인제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야 이거 내가 15만 원 이상에서 할 테니까 다 팔아 이거 합병할 거야. 그때 가격이 13만 원대였어요. 안 사더라고요. 다들 지금 현재 이 트렌드에서 저 주식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이었었으니까 지금은 셀트리온 달라졌잖아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달라졌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건들을 아마도 제약바이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라는 거죠.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네. 제일 큰 게 K바이오 펀드입니다. K바이오 펀드가 원래는 5천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바이오 투자에 대해 가뭄의 단비가 들어왔다. 요 지금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요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K바이오 백신 펀드가 2,600원 규모로 출발했다. 처음 계약은 5천억이었는데요. 2,600억 너무 작잖아요. 반인데. 근데요 중요한 건 일단 출발했다는 점. 아주 기사를 잘 쓴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K바이오 펀드 컨퍼런스가 일어났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더 커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K바이오 백신 펀드 투자 위축,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투자 위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2,600억에서 40%를 내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펀드에 대한 부분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펀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작은 주식을 사지는 않거든요. 큰 주식을 먼저 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테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SKO,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이런 식으로 큰 주식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요것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핫한 겁니다.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성장 섹터고 미래 산업군이다라고 보고 싶고요. 최근에 뭐 중국에서의 폐렴 백신, 폐렴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바이오 투자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이 죽진 않은 거죠. 아직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잠깐 정체되어 있는 이 부분이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주가 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업종과 섹터, 제일 핫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직은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종목이 대장주잖아요. 네. 로봇을 이끌어가는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는 코스피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의 대장주. 대장주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 종목을 못 산다라고 치더라도 한 단계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군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건에 삼성전자도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업종에 투자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